저도 밀대로 고등학교 때도 맞았습니다. 밀대로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아, 그 울산은 좀 때렸구나. 그래.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니까. 1억씩 갖다 주지 못하니까. KT였나 뭐 이쪽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직을 하니까 TBS가 그립다. 사실 이거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긴 해. 호재긴 해. 선거에는 호재긴 국민들 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죽는데, 국민들은 다 죽는데 이제 5개월 남은 선거에는 호재긴 한데. 우리가 중국 국적자한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잖아요. 일부가 아니던데.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게 뭐 그 총선 때는 아니고 지방선거만. 네네네. 근데 지방선거만 중국 국적자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외교상의 호의 조건을 못 받는 국가의 사람들한테 지방선거권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혹시 민주당 의원이랑도 그 각각에 지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서울시의회에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겠죠? 뭐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의 어떤 후보들은 특정 지역, 어느 지역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국어로 청천대도 했잖아요. 청천대도 중국어로. 네,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한국인이 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들을 위해서 중국어로 그렇게 하고 그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투표권도 없는 사람한테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맞나? 아니 이제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지방선거가 또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 국회예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도대체 민주당이 또 이거 한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국에서 하는 만큼. 그렇죠. 아니 상호주의가 안 통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가서 일을 할 때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 투표권만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어찌됐든 법을 바꿔야 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국격의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중국은 해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무조건 해주겠다?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폐지했던 학생인권조례 있지 않나요? 네,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회기 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 정근식 교육감이 제2요구를 했습니다. 제2요구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제 의견을 요청한 겁니다. 그 정근식 교육감 때 없어진 게 제가 해제한 게 아니라 네,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이제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올라갔었어요. 이제 폐지안이. 그래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 때 폐지가 이제 가결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제2요구를 하고 무효 소송을 했지 않나요? 조희연 교육감 때 이제 폐지가 됐는데 집행정지를 해서 지금 현재 인용이 돼 있어서 지금 계속 본안 소송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이제 주민 청구 조례안이라고 해서 주민 발의안이 하나가 또 따로 있는 거니까 시의회에서 만든 폐지 조례안이 있고 주민 청구 조례안이 똑같은 내용의 그 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주민 청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사실 이 본안이 이미 이제 처리가 돼서 이제 소송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똑같은 내용의 또 다른 폐지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이미 처리한 거를 지금 와서 또 다르게 처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폐지 조례안을 가결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또 폐지를 시키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정근식 교육감이 제의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우리 당의 시의원님들께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쟁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길래 폐지를 하신 거예요? 이제 뭐 교권 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폐지를 하고 학교 구성원 조례라는 것을 저희가 따로 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교권 문제가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교원까지 해서 이 학교 구성원들의 이제 권리와 책임을 함께 우리가 명시를 하고 해나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례도 변경이 되는 거고 학생 인권이 예전에는 정말 너무 열악했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교권이 흔들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챙기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희가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저쪽 진영에서는 이 자기네들이 만든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 게 가처분 인용된 이유가 뭐였나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서울시에 들어와서 TBS 폐지 조례안을 냈고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냈는데 TBS 폐지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처분이 인용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왜 이 학생인권 조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인용이 됐던 건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안에 보면 학생인권 오무관이랑 학생인권센터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거죠. 그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근데 그거를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렇게 그 권한을 침해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뭐 그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고요. 뭐 그거 외에도 이제 그쪽에서는 뭐 헌법, 근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헌법은 가장 큰 테두리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있는 권리를 우리가 넘어서서 폐지를 하자, 뭐 권리를 누르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또 그쪽에서는 뭐 반헌법적인 폐지 조례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예,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그 명찰 하나만 안 달고 가도 맞았어요. 저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하긴 했겠죠. 어느 정도. 필요했죠. 네. 필요하긴 했을 텐데 예, 제가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라는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방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정말 폭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맞고 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 그건 안 되죠. 이제 안 되죠. 당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권리들은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학생이든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존중받아야 되는 권리인데 지금 현재 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사실 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때문에 좀 이게 많이 불거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 위기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학생인권이 정말 안 좋았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는 교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다는 이 프라이드와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진일보하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안 듣고 계속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너네 국민의힘은 뭐 혐오를 가르치고 뭐 학생 인권을 짓밟고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서는 막 규탄 행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전혀 학생인권을 짓밟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계속 프레임을 씌워가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쟤네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그냥 폐지만 하는구나 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진짜 저희가 말하는 것은 진일보해서 새로운 이 대안이 있으니 학교 구성원들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같이 챙기자라는 게 사실은 골자입니다. 학부모님들을 통제하는 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새로 올리고 하자는 방에는? 거기에도 다 있어요. 학부모로서 하실 수 있는 것과 하실 수 없는 것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너무 괴롭히시는 학부모들이 좀 너무 아니 서희초 사망 사건은 사실 교사분이 돌아가신 거는 사실 학부모의 괴롭힘이 가장 컸죠. 네. 이제 학교도 신고를 하고 이제 찾아가야 되고 이게 많이 바뀌었지 않나요? 뭐 학부모가 연락도 못 하고 이렇게 많이. 네, 이제는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에 학부모들이 그냥 찾아가실 수가 없어요. 예약을 하고 어떤 안건으로 가시는지를 이제 정해서. 그것도 약간 정이 없다. 정말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TBS 궁금합니다. 그
같이 계셨죠 전반기에. 네, 제가 전반기에 네, 또 같이 열심히 김규남 의원님과 함께 TBS 아직도 공개 안 했죠 김어준 출연료.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위원회에도 신청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 출연 기간에서 해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TBS에선 더 이상 공개를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었죠. 아니 그 TBS가 서울시 출연 기관이 아니어도 공공기관 아니에요? 출연 기간이 아니면 비영리 이제 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실을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이제 네. 그렇게 됐죠. 아니 근데 그들이 돈을 쓴 게 서울시 출연일 때 돈을 쓴 거니까 그때 걸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를 이제 사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는 떠났으니까 더 이상 너네 말을 듣지 않겠다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TBS 뭐 먹고 살아요? TBS는 지금 재원이 없으면 지금 서울시에도 지금 서울시 임대사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억씩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패널들이 나오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좌파 방송 하시는 분들이 와서 계속 공공의 주파수를 가지고 가짜 방송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아니 MBC도 못하는데 뭐 TBS 어떻게 하겠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번 지방 선거에도 똑같이 이제 하겠죠. 예.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있을 때 그때 이 출연료 김어준 씨 출연료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그 방송인들 하시는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나 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료가 내가 받는 출연료의 몇 %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역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역계산을 해봤을 때가 이제 나왔을 때가 한 20억 그때 나왔던 걸로 5억 그러니까 한 해에 이제 5억 정도 해가지고 20억 정도. 와 TBS 사장보다 많이 받았네. 그쵸. 많이 받았죠. 이게 TBS 사장이 2억이 안 될 텐데. 1억이 안 돼. 안 돼요. 1억 3천 정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TBS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어준 씨 관련된 이 방송이 가장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보고 계시는데 안에 정말 내부적으로 저희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시의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행정적으로도 얼마나 개판이고 망가져 있었는지를 저희는 다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급여를 얼마 받는지를 이제 또 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다른 서울시에 있는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의 그 월급이 1억 5천이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TBS 직원들 중에 급여가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한 25명? 예. 그 정도로 될 정도였고, 뭐, 그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서울시가 그때 예산에 지원하는 게 얼마예요? TBS에? 350억 정도. 연간? 예, 연간 350억 정도. 그래서 점점 저희가 줄여갔었죠. 350억이라 너무 많이 주셨네. 광고를 안 한다는 조건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조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본부장 정도면은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 빼고는 다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를 수가 없는 거죠. 노조가 세니까. 본부장도 계속 근무를 하는 거고 1억씩 받으면서. 조직이 계속 비대화되면서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급여는 많이 받는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그 신입 직원들은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자기네들은 일은 다 하고 윗사람들은 뭐 심지어 정말 편집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뭐 본부장으로 앉아있다, 뭐 이 사람의 편집 능력이 어떤지 아냐 이러면서 이제 투서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조직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세금은 계속해서 투여가 되는데 그 퀄리티는 또 완전 좌편향적인 그런 내용들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죠.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그 보통 뭐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통신 3사가 정말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 이직을 하신 분이 계셨대요. KT였나 뭐 이쪽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직을 하니까 TBS가 그립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정말 뭐 그때 한창 막 잘 나갈 때여가지고 급여도 많이 주고 뭐 복리후생 이런 것도 좋았는데 TB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 공무원급으로 모든 복리후생을 다 챙겨가요. 그런 거 플러스 이제 보통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급여가 그 대신 낮잖아요. 근데 TBS는 급여도 높고 일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도 좀 덜 해도 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이제 비대해지고 방만해질 때가 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였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시의회가 견제를 하면서 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뭐 행정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 살폈어야 됐는데 서로 그냥 서로 뒤봐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는 정말 썩을 대로 썩고 곪을 대로 곪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시의회에서 보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초적인 것들, 뭐 자기네들은 뭐 방송사의 이런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뭐 계약서 같은 거, 지금 심지어 계약서에 도장도 없고 뭐 간인도 없고 왜 이게 없냐 이러면 방송사 관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송사기 때문에 건들지 마세요. 너네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괴롭혀? 그거는 언론 탄압이야. 이러면서 그때 당시 다시 그 기사들을 보면은 국힘이 언론 탄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니까 TBS를 다시 살리지 않을까. 얼마 전에도 작년 국회 예산에도 이제 발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TBS 지원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50억 정도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반영은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저는 약간 그 민주당 진영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지원하기 전에 그 아내가 어떻게 골마 있는지를 먼저 좀 보면 정말 그대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국가의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결정을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절대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좀 저는 그냥 겉으로 정말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좀 제발 그거를 들여다보고 그 사안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쓴소리 이렇게 해서 딱 한번 말씀을 뭐 일단 제가 시의원이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정치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예, 부동산 문제 제발 빨리 좀 해결합시다. 오늘 새해 첫 쓴소리 상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